놀랍게도 대표팀 감독 홍명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홍명보가 보통 멘탈이 아니라는 것이 또 확인된 상황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만에 도착한 후 무스카트에 있는 알시브 스타디움에서 첫 번째 훈련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난 홍명보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역시 또 전술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는 말할 때마다 입장이 바뀌고 앞뒤가 없는 내용을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저는 저를 버렸다와 내 안에 무엇이 나왔다라는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홍명보는 오만전에는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선수들은 몇 년 동안 같이 했고 난 훈련을 하루 하고 시작했다. 아무래도 나의 색깔보다는 선수들이 그동안 해오면서 잘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팔레스타인전은 4일 딱 하루만 훈련하는 바람에 홍명보의 색깔을 제대로 받아들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전 무승부로 그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선수들이 그동안 해오던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초등학생도 이런 말장난을 차마 부끄러워서 하지는 않을 수준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홍명보가 이 정도의 말장난에서 그치면 홍명보가 아닙니다. 갈수록 막장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명보는 감독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팔레스타인전을 비판했습니다. 홍명보는 선수들에게 공 소유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는 점에 대해 선수들이 조금 더 인식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명보는 공 소유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경기를 의도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롱볼이 될 수도 빠른 공격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처럼 너무 안정적으로만 계속 공을 돌리다 보면 밀집 수비를 깨기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전방 선수들이 공을 받으려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 공격 시 숫자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명보의 지적을 듣다 보면 딱 떠오르는 표현이 사돈낱말 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연봉 30억에다가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감독 자리를 욕심내었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감독으로 치른 팔레스타인전을 사돈낱말 하듯이 태연하게 분석평가하고 있는 홍명보입니다. 홍명보도 최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U자형 빌드업으로 도리어 경기를 망친 것이 팔레스타인전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모두 한국의 졸전이 빌드업 문제라고 진단하고 비판했는데도 홍명보는 그것이 이제 와서 선수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홍명보는 지난 팔레스타인전에서 전반보다 후반이 더 좋았다면서 후반 전술을 잘 수정해서 오만전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반전은 상당히 답답했지만 후반전 들어 전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민규가 빠지고 오세훈을, 이재성 대신 황희찬을 투입하며 공격진의 활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홍명보는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재의 돌발 행동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비난은 감독이 받으면 되고 자기는 견뎌내겠다고 말하면서 선수들은 응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자신과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야유는 이해할 수 있어도 선수들을 향한 야유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민재는 칭찬을 받아야 잘 뛰는 선수이다. 예민한 성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조건 칭찬하고 응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명보의 이 발언은 7일 독일 매체에서 김민재에 대해 지적한 것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독일 아벤트차이퉁은 김민재는 수시로 비판에 노출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선수이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매체는 김민재의 부진을 설명하면서 김민재는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김민재는 수시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김민재는 성격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비판에 아주 약하다. 무조건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재의 부진에 너무 날카롭게 비판하면 더 못하는 선수이다라면서 칭찬만 계속 해주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매체는 독일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는 내성적이며 다소 민감한 유형의 선수로 간주된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편안함을 느껴야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수시로 비판에 노출되는 것은 김민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명보는 독일 매체의 보도에 이어 김민재는 야유를 보내면 민감해지는 선수이다.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더 힘을 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홍명보의 이런 인터뷰가 모두 사돈낱말 하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명보는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잘못이 있어도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대형 사고를 줄줄이 치고도 항상 남 탓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홍명보의 멘탈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은 엄청난 비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홍명보의 감독 선임 이후 한국 언론들의 비난은 그 수위가 충격적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치욕적이라서 당장 때려치우겠다고 분노할 만하지만
홍명보는 30억 연봉의 감독직을 쥐고 여유를 부렸습니다. 언론은 손흥민과의 만남을 1시간 독대라고 일제히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했습니다. 독대가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임금을 대하여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뢰는 일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언론의 조롱입니다. 한국일보는 피노키옹으로 전락한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두 번째 독배를 들다라는 제목으로 홍명보의 지난 과거를 소개했습니다. 특집 기사는 대표팀 감독 하마평에 오르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울산 팬들을 안심시켰던 홍명보, 그는 불과 며칠 사이에 말을 바꿨고 선임 절차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다. 피노키옹으로 전락한 영원한 리베로의 축구 인생을 이달의 스포츠 하피플에서 훑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홍명보의 축구 인생을 소개한다면서 기자는 포항의 배신자라고 지적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 갤럭시로 이적한 과정을 비난한 것입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팀 내 최고 스타가 암암리의 이적을 추진했다는 점도 충격이었지만 LA가 제시한 이적료도 황당한 수준이었습니다. 포항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면서 협상이 돌파구를 못 찾았는데 홍명보는 당시 태업을 했다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일보는 더 충격적이게도 홍명보의 지도자 역량 자체도 의문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기량이 뛰어난 울산 HD의 선수들을 파워로 찍어 눌러서 만든 성적이지 홍명보의 지도력은 엉망이라는 지적입니다. 울산 팬들로부터도 세부 전술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전술형 감독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사저널도 홍명보는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에 대안될 수 있을까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시사저널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실패는 의리축구에 휘청거렸고 주택 건축용 토지 매입을 위한 사생활이 알려지며 땅명보라는 조롱까지 받았다는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체는 유럽파 선수들은 현재 소속팀에서 느끼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축구 전술을 원한다면서 홍명보는 그럴 능력이 아예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나 홍명보 감독은 결국 이런 부분은 외국인 코치를 영입해서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파 선수들을 만족시키고 현재 수준이 높아진 대표팀 선수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럽 코치진들의 체계적인 훈련과 전술 제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당시에도 홍명보는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전략분석 코치인 두샤트니에를 영입해서 전술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브라질 월드컵이 충격적인 실패로 끝이 나면서 홍명보는 외국인 코치를 너무 늦게 영입했다라며 제대로 된 훈련과 전술 교육을 시킬 시간이 부족했다고 핑계대었습니다. 홍명보는 이번에는 빨리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겠다며 7월 15일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손흥민 독대와 김민재 등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한 달 이상 시간만 낭비해버렸습니다. 역시 이번에 선임된 외국인 코치도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홍명보입니다. 홍명보는 정말 대단합니다.